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지합니다. 오늘은 초강달러 시대 가격 결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바 신발, 베어풋 슈즈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오늘의 주제는 초강달러 시대 가격 결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책을 쓸 텐데, 초강달러 시대 구멍가게 살아남기, 달러가 너무 강해지니까 사실 수입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런 중간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들 또는 중간재를 해외에 보내야 되는, 그렇지만 국내 물가가 올라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구멍가게들의 어려움, 사장들의 그 난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풀어갈 수 있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물론 저도 그 구멍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려움을 푸는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장사할 때 가격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가격이 또 굉장히 불안정하고 빨리 변하고 그래요. 근데 그 원인 두 가지를 저는 환율의 불안정과 그리고 급변하는 내수시장, 이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율의 불안정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선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요. 글로벌 경기가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 하고 있죠. 물론 그나마 좀 나은 게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도 지수상으로는 좋지만은 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서 거기서 살고 있는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화폐 경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 우리가 화폐 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돈을 너무나 많이 찍어냈던 그러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찍어내서 경기를 확장시키자 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 많이 찍어내서 부채를 늘리면서 경기를 활성화시켰던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찍어내긴 전 세계 부채가 너무 많이 난 거죠. 그 다음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이전까지는 중국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중국이 가격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을 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중국에서 생산해갖고 다른 나라의 어떤 중간상들이 먹고 살 만한 그러한 구조가 됐었어요.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공급망 체계가 깨지는 거죠. 미국은 중국에서 만드는 것을 가급적 줄이려고 그러고, 중국은 가급적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것을 외국으로 많이 수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갈등의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환율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환율 전쟁. 그 다음은 글로벌 전쟁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내수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내수 시장이 우선 줄어든 내수가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뭐냐?
지난 수십 년 동안 팽창 경제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팽창 경제를 하고 빚을 늘려왔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갖고 더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과거처럼 풍족하게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경쟁 환경이 돌아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국에 시장하면 한국 사람끼리 경쟁했어요. 물론 외국의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틀리지만 적어도 내 한국의 소비 시장에서는 한국 사람들끼리 비록 태무나 중국에서 수입해 갖고 와서 팔지언정 국내 내수 시장은 한국 사람들이 경쟁했는데 이제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무나 알리바바 등 외국의 경쟁자들도 직접 참여를 한 거죠. 아마존도 직접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시장이 글로벌 시장 경쟁자들의 각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의 시장, 내가 장사를 할 때 나의 경쟁자가 누구지? 했을 때 과거에는 나의 경쟁자가 빤히 보였지만 이제는 내 경쟁자는 글로벌한 경쟁자죠. 그 다음은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로 변화하는 시장 구조. 사람들이 나이를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애는 적게나. 과거에는 무엇을 하든 간에 시장이 커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시장이 커갈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시장이 커지지가 않아. 오히려 고령화 시대에 이 고착화된 인구 구조에서 그나마 나이 든 사람들 60대, 50대 이상의 시장만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내수 시장도 이전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은 환율이 불안정하다면 내수 시장은 어때요? 축소지향적으로 갑자기 팍팍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이 통합되고 축소되고 경쟁이 심화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불안정해진 거예요. 한번 정해진 가격 갖고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장사하기 쉬워졌는데 돈 벌기는 어려워졌다. 요즘 장사는 정말 깨진 계란 위에서 춤추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구두는 한국에서 만들고 운동화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 구멍가게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내지는 최소한 현상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계속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이 나오기를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총각달러 시대 가격 결정의 어려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